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독해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어떤 내용들로 어떤 포인트들로 시험에 출제가 될지 같이 한번 살짝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분들께서 독해 이 부분 하면 저한테 많은 이제 질문하시는 게 선생님 A도 맞는 것 같고 B도 맞는 것 같고 C도 맞는 것 같고 D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해하게 냅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라고 좀 많이 묻습니다. 맞아요. 이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보기 한번 봤을 때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요.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지 그 대처 방법을 미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문제를 보면 되겠죠. 우리 독해 이 부분에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라. 네, 파악하라. 자, 보실까요? 请选出. 자, 请은 플리즈 다 아시죠? 选出. 골라내 주세요. 무엇을? 위는 뭐뭐와 과죠. 试题. 시험 문제의 내용과 일致하면 일치하다, 즉 같다란 뜻이겠죠. 일치하는 하나의 항목을 고르십시오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문이 하나 나오고요. 단문이. 그 다음에 A, B, C, D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걸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나옵니다. 자, 2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만 일치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일치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포인트, 본문과 다른 내용의 보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본문에서는 동쪽이다 혹은 겨울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보기에서는요. 서쪽이다 혹은 봄이다 혹은 다른 계절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조형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대조 능력을 묻는 대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을 다 읽고 스토리를 기억하기보다는 낱낱이 보기를 거꾸로 하나씩 대조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본문과 연관성이 없는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예를 들어 아이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A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생활에서의 주의사항, 그 다음 두 번째 여행의 장점, 세 번째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라는 이렇게 정말 뜬금없는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이 보기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보기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사실 보기를 낱낱이로 봤을 때는 이 말도 맞는데? 맞아. 아이들과의 소통을 늘려야 되는 것이지. 맞아. 직장 상사한테는 잘해줘야 되는 것이지. 맞아. 자기만의 뭔가 뜻, 의지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맞는 말이잖아. 라는 이 보기양 자체에 대한 논리성에 푹 빠져드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보기가 당신의 도덕성이나 여러분의 논리성에 맞습니까가 아니고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하나의 항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일치하는 내용 찾기 문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우셔야 됩니다. 즉 논리적 오류에 우리가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은 스토리 파악 및 관련 어휘 찾기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만약 예문에 이 본문 속에 그 상점은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다음 특히나 주말이 되면 심지어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 상점은 生意很好로 나왔습니다. 生意. 자, 그렇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그렇겠죠. 바로 이 生意, 장사 사업이란 이 단어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긴 좀 약간 간단한 예를 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단어, 보기에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당신이 제대로 알고 있나라는 그러한
그 본문 내용의 스토리 파악 및 관련 어휘의 내용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또 세 번째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 무엇을 하면서 어휘 학습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대처하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두 번째 본문과 연관성이 없는 보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정말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보기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논리적 오류에 주의해야 되는 본문과 연관성 없는 보기 문제 내용들은 보기를 각각 보시면 다 왠지 다 맞는 말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까요? A부터 볼게요. 孩子的压力,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주로 来自于인데요. 이 중에 이 자는 종의 뜻이에요. 수로 다음에 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디에서 라고 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로부터 온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스트레스는 학교에서 온다. 학교, 스트레스 학교 이런 이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孩子, 아이들은 인가의 인자죠. 마땅히. 그 다음은 学会, 学会는 배워 할 줄 알고 터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는데 学会는 동사와 결과보에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和陌生人, 이 陌生은 무슨 뜻입니까? 낯설다라는 뜻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른을 붙였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되겠죠. 낯선 사람과沟통할 줄 알아야 된대요. 沟통은 소통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모는 인가에 마땅히 加强 해야 됩니다. 加强은 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강화시키냐면 沟通 역시 소통을 강화해라예요. 대신에 누구와의 和孩子的가 꾸미는 말로 들어갔네요. 아이와의 소통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과 아이와의 소통, C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와의 소통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D 볼게요. 부모는요, 不应该 뭐해서는 안 됩니다. 저 빼에서는 안 돼요. 저 빼는批评과 같이 책망하고 비난하다 그런 뜻이죠. 책망, 비난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해석은 쭉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의미를 느끼면서 들어보세요. A.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주로 학교에서 옵니다. 요새 학교 폭력도 있고요. 공부할 거리도 너무 많고 맞아요. 제 조카를 봤더니 엄청나게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얘가 정답이죠.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는 마땅히 낯선 사람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새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과의 소통 관계를 길러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바로 여기서 답을 고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모는 마땅히 아이와의 소통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아이와의 소통 단절 문제가 요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C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마지막. 부모는 절대로 아이를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막 꾸짖다가는 아이들의 자신감이 많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절대 꾸짖으면 안 돼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죠.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얘가 정답.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답을 고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문제는 뭐라고요?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하나의 항목을 찾는 것이지 논리성이 가장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许多父母에서 许多는 很多랑 같이 많다란 뜻이죠. 许多父母 아주 많은 부모들은 在 그 다음은 쫑 하고 짝꿍이 되겠네요. 자, 이게 뭐 시험에 딱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짜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이끌거나 혹은 동사 앞에서 진행을 나타내죠. 이것 이외에도 상중하, 뭐뭐 상에서,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에서라는 이런 조건이나 범위를 나타내는 말들, 그리고 전후 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뭐뭐 할 때라는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과 많이 짝꿍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끊어볼 거냐라는 그런 힌트가 되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 볼게요. 많은 부모들은 在什么什么中 뭐하는 중에 孩子的成长过程中 过程 무엇입니까? 과정이죠.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모두 会 하고 납니다. 가능성 뭐 하고 납니다? 아이에게 告诫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告诫 같은 경우는 6급 단어입니다. 훈계하다 라는 뜻이에요. 훈계하다. 자, 근데 6급 단어가 왜 5급 시험에 나옵니까? 본문 속에는 다양한
다양한 6급 혹은 그 이상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바로 글자로 대처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글자로 대충 전체 의미를 삼으시면 돼요. 중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음절로 말하기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럴 때 이거 조금 따로 이거 조금 따로가 아니고 얘 의미 보태어서 하나 의미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까오 하면 생각난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바로 까오수, 알리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리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까오지혜가 훈계하고 알리다거든요. 그러니까 타일로 알리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에게 알린다 해도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서로 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는 것 같고 대충 전체 의미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모두 아이에게 훈계하게 된다. 자, 무엇을요? 一个人在外面时千万不要和陌生人说话. 자, 一个人 혼자서 在时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디까지 끊어볼 것인가? 자, 外面时니까 밖에 있을 때 千万은 부정부사 앞에서 금지를 나타내는 말들 앞에서 절대, 결코라는 강조부사인 거 다 아시죠? 절대로 不要 하지 마라. 和陌生人 낯선 사람과 说话 말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네, 저도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절대로 누가 삼촌이 사탕 준다고 쫓아가면 안 돼. 라고 우리나라도 좀 많이 그랬잖아요. 그쵸? 전 좀 몇 번 쫓아간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훈계를 하죠. 然而 하지만 现代的 현재의 教育理念 하면 이념이죠. 교육 이념은 认为 여깁니다. 자, 현대의 교육 이념은 뭐라고 이제 볼까요? 和陌生人 그 낯선 사람들과 适当 하면 적당하다. 정도적인 면에서 적절할 때 바로 이 适当을 쓰는 거죠. 적절히, 적당하게 接触 한다면 接触는 접촉하고 닿는 것이죠. 접촉하는 것은 对儿童的发展 뭐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발전에 대하여는 是 무엇이다? 有益的 도금에 보면 유익하다. 더할 있잖아. 다다 익선할 때. 그죠? 그래서 유익한 것이다 라고 현대 교육은 이렇게 여긴대요. 그렇다면 이 전체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만 봐도 낯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왠지 정답의 윤곽이 이렇게 찬찬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因此는 所以의 뜻이죠. 그래서 이번에 10월달 시험이죠. 지난달 10월달 시험에 정답이 바로 因此였습니다. 그래서라는 그래서 作为父母 이 作为는 뭐뭐든 자로서 그래서 뒤에 역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作为老师 그러면 선생된 자로서 그 다음 作为父母니까 부모된 자로서 뭐뭐로서 역할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로서 그들, 타머는 지금 부모겠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不是 A, 而是 B 4급부터 쫓아다니는 접속사인데요. 그렇게 안 생겼죠. 얘는 不是 A, 방금 말씀드렸듯 A, 그 다음에 而是 B 이렇게 호응으로 A가 아니고 바로 B다예요. 아시겠죠? A가 아니고 B다. 그래서 뒤쪽을 선택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걔가 알린 것이다. 그러면 这不是我告诉的,而是他告诉的. 그럼 내가 알린 게 아니고 걔가 알린 거야 라는 뒤쪽을 선택할 때에는 而是를 쓰겠다. 而是, 그죠? 근데 반면에 A 아니면 B다. 둘 중에 하나다. 이때는 뭐 씁니까? 不是 A, 就是 B를 씁니다. 근데 이거 되게 생김새가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就是는 우리한테는 바로 뭐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A가 아니고 바로 B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A 아니면 바로 B다. 너 아니면 걔지. 이럴 때 不是 A, 就是 B 쓰시면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뒤쪽을 선택할 때는 오히려 뭐뭐다라는 而是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친구들한테 잘 암기하라고 좀 재미있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뭔가 신나는 일, 뭔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추임새를 뭘 붙였죠? 얼쑤 하지 않았나요? 자, 누가 나를 선택해 준대요. 뒤쪽을 선택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앞에가 아니고 오히려 B다, 신난다 라는 감정을 담아서 不是 A, 而是 B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혹시 혼자 계신다면 저랑 같이 해봐요. 不是 A, 而是 B 이렇게. 네. 자, 지금 뒤쪽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내용 이어서 보실게요. 그로 인해서 부모된 자로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不是 아니라
每时每刻, 매시매각, 즉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시간일 때 이 또는 늘 항상의 뜻이 있죠. 그죠? 매시매각, 즉 시시각각으로 늘 항상 保护孩子,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뭐 하도록? 不受, 받지 않도록. 낯선 사람들의 상해, 상해, 치사, 이렇게 해치는 것, 이게 바로 상하이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마땅히 까우수, 알려야 됩니다. 근데 까우수는 뭐 기본적인 단어죠. 그냥 알리다가 아니고 누구에게 뭐뭐을 알리다라는 쌍빈 동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알려요? 在什么情况下,在下또 나왔네요. 뭐 하에서? 什么情况이니까 어떤 환경 하에서 如何, 如何는 어떻게라는 怎么나 怎么样 의미가 있는 그런 의문 대사입니다. 요새 문제 가운데 如何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为何도 문제 속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특히 독해 3부분에서 为何는 무엇의 설명 형태죠? 为何는 바로 为로 시작하는 为什么의 뜻이에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如何는 怎么 혹은 怎么样. 그 다음에 为何는 为什么의 의미가 있는 각각의 서면어 의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환경 하에서 如何 어떻게 위 누구와가 낯선 사람과 교류할지를 이게 이제 직접 목적이겠죠. 아이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뒤에 내용도 무엇이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낯선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 사실 그 실제 문제 보시면 한 그냥 길어봤자 3줄, 4줄? 보통 한 3줄짜리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상황의 역전, 이야기의 전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그래서 초반의 내용이나 마지막 내용이나 그냥 그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보시고 지금도 보셨듯 정답은 무엇이죠,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마땅히 学会 배워할 줄 알게 한다. 터득하게 한다. 무엇을? 和陌生人 낯선 사람과 소통할 줄 알게 해야 된다 해서 이것과 일치하는 내용은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만 짚어볼게요, 여러분. 자, A 보세요. 아이들의 스트레스 이야기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좀 쉽게요. 학교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 C 보세요. 부모는 마땅히 지하치양 강화해라. 아이와의 소통을. 아이와의 부모와의 소통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저빼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여러분. 저빼이가 아까 무엇이라고요? 비평, 비평하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비평해서는 안 된다.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별로 아니면 학생들별로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만약에 나는 스토리 해석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두 글자, 글자로 보이는 거지 이 독해 글이 전체적으로 눈에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빨리 대조형 문제로 생각하시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선 보세요.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보신 다음에 나만의 키워드를 잡아두는 거예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학교, 그 다음에 그 낯선 사람과의 소통, 그 다음에 부모와 소통, 그 다음 마지막은 아이를 비평하는 거. 이렇게 나만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두신 다음에 하나씩 한번 대조하는 형태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키워드를 잡아두시고 본문 보시다가 스트레스 안 나왔어. 지우자. 그 다음에 부모 소통 이야기 아니다. 지우자. 그 다음 마지막 비평하는 이야기 안 나왔다. 지우자. 그리고 이건 정말 감추고 감춰놓은 마지막 꼼수인데 진짜 모르겠다. 사실 찍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늘 그러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런다면 진짜 마지막 보루로서 한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치하는 단어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얘가 제일 많이 단어가 많이 겹치죠. 본문의 내용과 저희 수업 시간 애들 많이 알려주는 건데 정말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작정 찍지 마시고 진짜 찍을 수밖에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공부하셔야 돼요. 평상시. 근데 정말 모르겠다면 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단어의 개수가 가장 많은 애가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보기의 내용이 지금 이 C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말 A, B, C,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쪽, 동남쪽, 동서쪽, 동북쪽 이렇게 안 내요. 많다, 조금 많다, 아주 많다, 약간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만 봐도 스트레스 학교, 그다음에 낯선 사람과의 소통,
I를 비평, 전혀 다른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단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꼼수를 부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독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독해 이 부분은 요령을 알고 나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들의 맥락은 일치하는 것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면은 이제 약간 이제 블랙홀과 같은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못 받아가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블랙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집중하셔서 하나만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일치하는 걸 찾아야지 라는 집중력으로 잘 푸신다면 독해 이 부분도 어렵지 않아요. 네,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강의가 여러분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 파고다에 오시면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자료들과 좋은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희 파고다로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자, 그러면 시험들 모두 잘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찐!